다음은 연말에 주주 확정, 그리고 배당 확정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음. 이제 배당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거든요. 예전 아, 같으면 예, 예. 연말에 주주 명부 폐쇄 공시만 하면 됐었는데, 예.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공시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각 회사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주주들도 혼란스러워하다 보니까 코스닥 협회, 금감원, 거래소에서 다들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공시를 해라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협회에서 온 공문인데요. 그 회사들 정관의 배당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정관에 특정일을 지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99.9%의 회사는 연말 내지는 12월 31일. 31일을 예.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예외적인 회사가 3월 17일로 한다, 뭐 3월 20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회사가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아, 그래요. 케이스고. 네. 음, 두 번째,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정관을 많이 음, 바꿨는데, 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바꾼 데도 좀 많아요. 이게 한 절반쯤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제가, 배당 기준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음, 둘 다 배당 음. 기준일은 연말로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정관에 정하기 정기주총회처럼 이제, 나름이기 때문에 음, 음. 정관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는 뭔가 옵션을 많이 두고 싶으니 양쪽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랬더니 1번 정관에 지정되어 있으면 공고 의무, 소시 공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주주 명부 폐쇄 공시만 하면 된다. 인 거고요. 2번하고 3번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하거나 둘 다 규정해 놨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소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코스닥 협회 거래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런 식으로 돼요. 이게 보통 네. 1번, 아까 1번 같은 게 특정어를 지정하여 하는 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제 코스닥 회사들은 표준 정관을 배포하잖아요. 매년 배포해서 요거 표준 정관 말이 배포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제 베껴 그렇죠? 써라. 네.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특정 이게 표준 정관이고 그 표준 정관에서 사장님의 입맛에 맞게 사장님의 입맛에 맞게 뭐 이사회 소집일을 뭐 3일로 하든 야 우린 24시간 이전으로 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린 이사회로 할 거야. 우린 뭐 특정 12월 30일 기준 주주에게 배당한다. 또는 뭐 추가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배당금 공시가 발생한다. 네. 공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요게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자, 곧,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음, 예시 1에 적혀 있는 게 그 전까지, 작년 전까지 음, 대부분의 회사에 매년 그쵸. 12월 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대상으로 주총을 한다. 그리고 이익 배당에 대해서도 주총하고 동일하게 음, 한다라든지 12월 말로 한다는 적어놨었는데 이제 바꾸게 되면서 특정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관에 연말로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왼쪽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요거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이사회 요걸로 결의로 할 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요거를 다. 현금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까지. 네. 일이 들어왔네. 네. 아,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고 거래소에서 추가로 자율 공시로 우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시까지 하라고. 기타 네. 사항으로. 네. 아, 보통 거래소의 그것도 이제 담당자들마다, 이제 회사 담당자 말고 거래소 담당자들마다 기타 경영사항이라든지 이게 자유공시를 좀 좋아하시는 담당자도 계시고, 좀 안 좋아하시는 담당자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인 스탠스는 이런 거 배당, 이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많이 정관이 바뀐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현금 및 현물 배당에 대한 이제 공시나 공지를 좀 많이 하는 걸 원하는 스탠스로 바뀌었군요. 근데 네. 저도 배당을 주는 회사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이 회사들은. 생각해보니까 저도 작년에, 배당은 다니는 회사 또 다녀본 적이 있네요. 네. 작년에 배당하지 않으셨어요?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최근 5년간은 배당을 주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닥 상장사 있을 때는 그때는 했죠. 배당을 50원, 주당 50원도 하고 30원씩 몇 년 해봤죠. 몇 년, 몇 년, 이제. 몇 년 했었는데 크게 큰 뭐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 뭐 30원씩 해봤자 뭐그 배당 총 금액이 몇 억이 아니죠.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이게 작년, 아니야.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장사는 결손금이 한 400억 정도 있어가지고 결손금이 400억 정도 있는 회사가 무슨 뭐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결손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그 매각 차익이 한 몇백억이 떠서 그런 지 하여튼 배당 주는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네, 배당 주는 회사 다니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시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내 배당이 그렇죠.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날짜가 언젠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적혀 있지만, 현물, 현금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시를 했다고 해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이요. 배당에 대한 결의는 다시 한 번 더 이사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 부분은 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만 더 들어가는 걸로. 예. 그리고 참고로 요거 그냥 배당 같은 거 관심이 많으신 분은 세이브로? 뭐 국기 사이트가 있지 않나요? 그 사이트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세이브로 사이트인가? 그 뭐, 세이브로는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 네. 가면 거기서 이제 음, 나오는 거는 내년 초 되면 이제 배당 결정을 하고 주총이 끝나면 음, 배당을 줄수 언제 없습니다. 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음. 공시를 안 하거든요, 보통은요. 보통 주총 결정 공시하면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날짜를 픽스하지 않죠. 예, 예. 대신 회사에서 예탁원으로는 언제 배당을 나갈 거다라고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이브로에 예탁원에서는 이 회사는 며칠 날 배당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기재를 해놓고 음, 있습니다. 음. 하여튼 그 사이트들이 이게 생각외로 이 공시 담당자들이나 이게 담당자들 사이트가 오지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 뭐 금감원 접수 시스템뿐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 접수 시스템, 뭐 다트, 금감원 접수 시스템, 거래소 접수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거래소에 있는 카인드 시스템, 세이브로 시스템, 뭐 이거 시스템 또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많이 알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알겠습니다. 금감원 쪽에는 외부 감사인 선임하게 되면 그 시스템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회계 감사, 회계 선임 네, 시스템도 있고, 네. 하여튼 오지게 시스템은 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참,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고 많이 있어야 이게 저희 같은 사람도 좀 먹고 살아야. 이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면 또 좀 그러니 약간의 복잡함이 또 필요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주 확정 예, 공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